토트넘의 일본 방문은 현지 축구계의 적잖은 충격을 안겼습니다. 일본 언론들은 자국 선수들과 손흥민을 비교하며 씁쓸한 심정을 토로했는데요. 이는 일본 축구가 오랫동안 꿈꿔온 이상과 현실 사이의 괴리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번 토트넘의 일본 방문은 1991년 이후 33년 만에 이루어진 것으로 손흥민 선수와 새로 부임한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적극적인 요청으로 성사되었습니다. 단순히 프리시즌 경기만 치르는 것이 아니라 팬들을 위한 다양한 자선 활동도 계획되어 있어 현지에서 매우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돈을 벌러 왔다는 인식을 받고 있는 다른 팀들과는 확연히 다른 모습이죠. 흥미로운 점은 같은 시기에 일본을 방문한 자국 선수들보다 손흥민에 대한 관심도가 압도적으로 높다는 것입니다. 브라이튼의 미토마, 레알 소시에다드의 쿠보 등 일본 출신 선수들도 프리시즌을 위해 귀국했지만 일본 언론과 팬들의 시선은 오직 손흥민에게 집중되고 있습니다. 지난 수십 년간 일본 축구는 한국을 뛰어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왔습니다. 이를 위해 일본은 대대적인 장기 프로젝트를 추진했는데요. 스페인의 티키타카 스타일을 본떠 유럽의 유명 지도자들을 영입하는 등 막대한 투자를 감행했습니다. 그들의 궁극적인 목표는 아시아를 넘어 세계 축구계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것이었죠. 이러한 노력으로 일본은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2011년 아시안컵 우승을 차지했고 2018년과 2022년 월드컵에서 연이어 16강에 진출하는 쾌거를 이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2002년 한국이 이룩한 월드컵 4강 신화를 뛰어넘지 못했는데요. 이는 일본 축구계의 큰 아쉬움으로 남아있습니다. 일본 축구의 오랜 꿈 중 하나는 세계를 사로잡을 만한 스타 플레이어를 배출하는 것이었습니다. 과거 일본 축구 팬들이 가장 동경했던 리그는 이탈리아 세리에이였는데요. 그들은 전형적인 얇은 공격형 미드필더의 판타지, 스타 배출을 꿈꿔왔습니다. 실제로 일본에서 두각을 나타낸 선수들을 보면 나카타 히데토시, 혼다 케이스케, 카가와 신지 같은 공격형 미드필더들이 많았죠. 최근에는 이러한 기대에 부응할 만한 재능들이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미토마 카오루는 한 시즌 전반기에 눈부신 활약을 펼쳐 아스날이나 맨유 이적설까지 나돌았는데요. 하지만 후반기부터 기량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이런 소문들은 사그라들고 말았습니다. 미토마의 부진 이후 일본 축구계는 새로운 희망으로 쿠보 타케우사를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올 여름 시즌 시작 전부터 쿠보가 리버풀로 이적할 것이라는 소문이 퍼졌는데요. 심지어 유럽 언론들까지 이 소식을 다루면서 일본 팬들의 기대감은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루머의 출처가 일본 스포츠 매체들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상황은 반전됐습니다. 유럽에서 가장 신뢰받는 축구 기자인 파브리지오 로마노가 이 소문을 전면 부인했는데요. 로마노는 쿠보와 리버풀 간의 이적설은 허상에 가깝다며 일본 쪽에서만 소문이 무성할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일본의 한 스포츠 기자가 로마노의 정보가 틀렸다고 반박하면서 우스운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축구 기자와 무명의 일본 기자 사이의 맞대결 구도가 형성된 것인데요. 결국 레알 소시에다드 구단이 리버풀과의 접촉이 전혀 없었다고 공식 발표하면서 이 소동은 일단락됐습니다. 이런 상황들은 일본 축구계가 얼마나 간절히 세계적인 스타 선수의 탄생을 바라고 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들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한국의 손흥민에게로 향하게 됐는데요. 손흥민은 일본 축구계가 오랫동안 꿈꿔온 이상적인 선수상에 가장 근접한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일본에서 오타니 쇼헤이가 인기 있는 이유와 비슷한 맥락입니다. 오타니는 뛰어난 실력뿐만 아니라 모범적인 생활 태도로 일본 국민들의 호감을 사고 있는데요. 손흥민 역시 겸손한 자세와 팬들을 향한 따뜻한 마음으로 유럽 현지에서 가장 사랑받는 축구 선수 중 한 명으로 꼽힙니다. 반면 최근 일본 축구 선수들은 도덕적으로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잦아 자국 팬들의 실망을 사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스날의 도미야스 타케이로와 레알 소시에다드의 쿠보 타케우사는 지난 1월 아시안컵을 앞두고 국가대표 차출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는데요. 나에게 주급을 주는 구단은 따로 있다 는 발언으로 국민들의 공분을 샀습니다. 특히 쿠보의 경우 어린 시절부터 해외에서 자라 일본인들과는 문화나 가치관이 다를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이런 발언은 민족주의가 강한 일본에서 용납되기 어려웠습니다. 일개 선수가 국가를 향해 반기를 든 것으로 여겨져 순식간에 국민 역적이 되고 말았죠. 그동안 일본 언론은 자국 선수들을 손흥민과 비교하며 우위를 주장해왔습니다. 쿠보나 미토마가 공격 포인트를 기록할 때마다 손흥민을 넘어섰다거나 아시아 최고는 일본 선수라는 식의 보도를 해왔죠. 하지만 실제 팬들의 반응은 이와는 사뭇 달랐습니다. 공항에서도 경기장에서도 대부분의 일본 축구 팬들은 자국 선수가 아닌 손흥민을 보러 왔다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손흥민의 행보는 일본인들에게 더욱 큰 감명을 주었습니다. 항상 개인보다 팀을 우선시하는 모습, 그리고 최근 있었던 이강인과의 탁구 게이트 사건에서 보여준 포용력 있는 태도는 많은 일본 팬들의 박수를 받았는데요. 손흥민은 국가대표팀의 분열을 막기 위해 이강인을 용서했고 이러한 그의 품격에 일본 팬들조차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손흥민은 플레이 스타일부터 외모, 실력,
성격, 인성에 이르기까지 일본인들이 매력을 느낄 수밖에 없는 요소들을 두루 갖춘 선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평소 차분하기로 유명한 일본 축구 팬들이 손흥민의 방문 소식에 공항으로 달려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손흥민의 인기는 같은 시기에 일본을 방문한 자국 선수 미토마와 비교했을 때 더욱 두드러집니다. 미토마 역시 브라이튼과 함께 일본에 입국했지만 일본 대표팀의 에이스임에도 불구하고 공항에 마중 나온 팬들의 수는 매우 적었습니다. 이러한 압도적인 스타성의 차이를 목격한 일본 언론은 결국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일본 축구계가 스타 플레이어 하나를 키우기 위해 총력을 기울여왔지만 아시아에서 판타지스타라는 수식어가 붙을 만한 선수는 오직 손흥민뿐이라는 것을요. 손흥민의 영향력은 단순히 인기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의 방문은 일본 주최 측에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안겨주었는데요. 빗셀 고베와의 친선전 티켓은 순식간에 매진되었고 손흥민의 광고 효과를 노린 각종 기업들의 스폰서십 계약이 쇄도했습니다. 이로 인해 주최 측이 토트넘에 지불한 200억 원의 계약금을 훨씬 뛰어넘는 수익을 올렸다고 합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이번 시즌에는 코파 아메리카와 유로 대회로 인해 많은 주전 선수들이 참가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성과를 거뒀다는 것입니다. 이는 손흥민 한 명의 상업적 가치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러한 성공에 고무된 일본 주최 측은 내년 여름에도 다시 한번 손흥민과 토트넘을 일본으로 초청하기를 간절히 희망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번에 지불한 금액의 2배인 2천만 파운드를 제안했다는 소문까지 있는데요. 하지만 여기에는 한 가지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만약 손흥민이 부상으로 빠지거나 프리시즌 직전 이적하게 된다면 이 모든 계약은 무효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손흥민 한 명이 토트넘이라는 구단 전체보다도 더 큰 가치를 지니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동시에 혹시라도 손흥민이 다음 여름 다른 팀으로 이적할 가능성을 염두에 둔 조치로 보입니다. 실제로 최근까지 토트넘이 손흥민과 1년 계약 연장 옵션을 체결할 것이라는 소문이 돌았지만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확정된 바는 없는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해 일각에서는 토트넘이 다음 여름, 즉 계약 종료 직전에 연장 옵션을 발동시킨 뒤 손흥민을 고액의 이적료를 받고 판매할 가능성을 점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양날의 검이 될 수 있습니다. 손흥민이 떠난다면 토트넘의 매출은 크게 감소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한편 일본 축구계의 이러한 현실은 그들의 축구 발전 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게 합니다. 지금까지 일본은 체계적인 시스템과 대규모 투자를 통해 축구 강국으로 도약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 방식이 과연 세계적인 스타 플레이어를 양성하는 데 효과적이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듭니다. 일본의 축구 시스템은 팀워크와 조직력을 중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전체적인 팀의 수준을 끌어올리는 데는 효과적일 수 있지만 개인의 창의성과 독특한 재능을 발휘하는 데는 제한이 될 수 있죠. 반면 한국의 경우 상대적으로 개인의 기량을 중시하는 문화가 있어 손흥민과 같은 독보적인 선수가 나올 수 있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또한 일본 축구계의 과도한 기대와 압박이 오히려 선수들의 성장을 방해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어린 나이부터 차세대 스타로 지목되어 과도한 관심과 기대를 받다 보니 정작 선수들은 자유롭게 자신의 재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부담감에 짓눌리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이러한 상황에서 일본 축구계는 새로운 방향성을 모색해야 할 시점에 와 있습니다. 단순히 유럽의 시스템을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일본만의 독특한 축구 문화와 철학을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동시에 선수들의 개성과 창의성을 존중하면서도 팀워크와 조직력의 균형을 맞추는 방안을 고민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